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설명이 빨라서 내지는 칠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많이 적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필기본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잘 적어볼 테니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약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나와도 어쨌든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인지를 하면서 네, 준비를 좀 해보는 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낼 만큼 내서 어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나온 게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알지 않으면 생각보다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꼭 맞아야 되는 지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부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이 교과서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외우는 것도 확실히 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부교재로 넘어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탐 미셸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영국인 선생님이에요. 영국인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에 이 시간입니다. 시기. 그가 일을 하게 됐었어요. 영어를 말을 하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이 기숙사 학교가 아르헨티나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1970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 그럼 우리는 어떤 시제의 동사를 써야 하느냐? 과거 동사를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장소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장소의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전치사를 쓸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장소라는 친구, 장소의 전치사가 이렇게 되죠. at이 있고요. on이 있고요. in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넓은 쪽이고 이쪽이 좁은 범위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약간 단계적인 구조예요. 다단계. 그래서 어때요? 좁은 데서 넓은 식으로 보통 글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얘도 보게 되면 좁은 곳,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 기숙사 학교, 영어를 배우는 기숙사 학교라는 at을 전치사를 쓴 앞에 쪽 부분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안에라는 큰 쪽 부분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영어는 국어랑 좀 다르게 이 동사라는 친구가요 완전하잖아요. 이 친구가 완전하게 되면 이 친구를 수식해 주거나 뭔가 부연 설명을 해서 붙여주고자 할 때 뒤에 문장을 더 덧붙이고자 할 때 보통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구조를 써서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구조가 있어야지 이 친구가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도 할 수가 있고 형용사의 기능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 at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그다음에 in Argentina 이렇게 끊어서 읽어서 이거 해석하시는 게 내지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방문을 했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시제를 과거로 쓰셔야 되죠. 방문을 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해안가를 방문을 하게 돼요. 이 visited가 첫 번째 동사고 and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foun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발견을 하게 된 게 한 마리의 펭귄이었어요. 그죠? 한 마리의 펭귄을 발견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면 이 펭귄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라는 친구를 수식해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당연히 형용사라는 친구가 하게 되거든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국어랑 똑같이. 그럼 형용사라는 친구를 어디다 적어주게 되냐면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 명사의 뒤쪽에다가 적어주셔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형용사도 그냥 형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형용사를 문장의 형태로 적은 거야. 문장의 형태. 얘는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있고 관계부사라는 친구가 있게 되죠. 이게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앞에 펭귄을 수식하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펭귄은 어떤 펭귄이냐? 걔는 부상을 지가 입힌 게 아니라 당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 펭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펭귄이 부상을 당한 거죠. 수동태. 그리고 나서 얘는 혼자였다. 언론이란 단어를 쓰시고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누구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lonely, 외로운이라는 이 형용사와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외롭고 얘는 혼자라는 뜻이라서 다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친구는 당연히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누구와 누가 합쳐진 거냐면 접속사라는 친구와 대명사라는 친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and, it 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that이 들어가도 위치가 들어가도 and, it이 들어가도 맞는 거고, 근데 여기에 누가 쓰면 안 되겠어. 이거 and, it이 맞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it이라는 친구만 쓰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쪽 부분이 그나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겠다. 그래서 미셸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죠. decide 뒤에는 반드시 to 부정사만을 쓰셔야 돼요. to 부정사를 쓸지 ing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얘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이 동사는 그래서 to 부정사를 선택해야 되는 동사인 거죠. 새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the bird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걔가 그것을 깨끗이 씻겠대요. 이때 그것은 당연히 이 펭귄을 받고 있죠. 그 펭귄을 다 it으로 받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때 그는 탐이죠. 동사 1번, 세척을 했고 먹이를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gave,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give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이기도 하거든요. 명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얘한테 무엇을 주다 그래서 it a name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대상, 사람을 적어주시면 되고 생명체, 여기에는 내용, 사물 이런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것의 이름, 이 bird의 이름이 바로 후안이었던 거죠. 되시겠죠?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처음에는 주인공과 이 주인공이 아니라 필자죠. 필자. 이 글을 쓴 내용을 정리를 하면 필자가 필자에 대한 설명과 필자가 누구를 만나요? 펭귄을 만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첫 문단에 해당이 됐죠. 이런 거 정리를 옆에다 해주면 좋겠죠. 그지? 자, 좀 더 내려와서 from that day on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부터 해서 라고 나와져 있죠. 그날부터 해서 보통은 그날부터라고 해서 사실은 from that day라고 쓰시면 되는데 on이라는 친구를 썼던 거는 뭐냐면 이 on이라는 건요 부사의 의미가 있어요. 부사의 의미를 뒤에 적어줘서 부사의 의미로 계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쭉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후아는 살게 됐는데 그 펭귄이죠. 펭귄이 살게 됐는데 어디에 살게 됐느냐. 우리 아까 at, on, in 순서였죠. 제일 처음에 on부터 씁니다. 테라스에 살게 됩니다. 그의 방. 이거는 탐의 방이죠. 그죠? 이건 주인공 탐의 방. 탐의 방에 테라스에 살게 있어요. 근데 탐의 방은 또 어디에 있어? 학교의 기숙사에 있습니다. 전치사 뭐 썼어요? in 썼죠. 납득이 되지. 그럼 on과 in, 좁은 데서 넓은 곳 순서로 쓰는 것도 보여지죠. 그럼 테라스에서 그다음에 학교의 도미토리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쓰면 테라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아무 테라스가 아니라 얘 기숙사 방에 있는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오브라는 친구를 써줘서 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영어랑 다르게 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뭐뭐의 뭐뭐 이렇게 되는 오브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범주의 개념이 오브거든요. 그래서 그의 방의 테라스입니다. 방 안에 있는 테라스에 오브가 있는 거죠. 자, 팔로잉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요. 우리 이 글이 이야기의 일부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갑자기 written이라고 쓰여진 거는 이건 앞에 있는 이 이야기 쉼표가 들어가 있죠. 쉼표는 앞문장에 대한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구조를 쓰진 않아 문장의 구조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쓴 거야? PP 형태의 분사로 쓰고 있죠. 왜? 수식을 해주는 친구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짐을 당하는 거잖아. 이야기는 쓰여졌습니다. 탐에 의해서죠. 끝이 나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거인지를 또 알려주는 거야. 얘도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out이라는 전치사로 연결이 되면서 당연히 전치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나왔을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꾸며줍니다. 얘가 쓴 거고 이거에 대한 거야.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이 이야기다. 얘가 쓰여진 것이고 얘에 대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펭귄과 한 소년에 대한 것인데 학교에 있는 그 학교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 묶고 끊어준 부분을 가지고서 덩어리로 해석을 하시고 덩어리로 외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날부터 첫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시 갑자기 나왔죠. 그 대시 나오고 봤더니 여기까지가 풀업이 우선 전치사예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까지가 끝이 나요.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그날 첫날부터 라는 표현이야. 근데 첫날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첫날을 수식해 주겠대. 첫날을 수식. 우리 수식하는 거 명사에 대한 수식은 형용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의 문장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날짜 뒤에 그럼 뒤에가 그럼 관계대명사인가요?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명사가 빠져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데리고 왔습니다. 한 펭귄을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가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죠?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야. 있을 게 다 있어요. 이랬을 때는 관계 대명사를 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관계 부사를 써줘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대시라는 친구는 정확하게는 누가 들어가주면 좋다? when이라는 관계 부사를 써주면 베스트죠. 그죠? 근데 that은 뭐냐? 그럼 that은 뭔가요? 물어보게 되면 이때 that은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절을 이끄는 대시예요. 동격절의 접속사죠. 이게 명사가 있고 그 명사 뒤에 that이라고 써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문장.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한 정확한 보충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렇죠? 얘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 그렇게 되면서 얘를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동격절이라고 하게 되는데 동격절의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도 그런 겁니다. 다 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동격절의 접속사다. 그래서 여기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죠. 지금은. 그죠? 그래서 when으로 넣게 되면 수식하는 구조가 되지만 that을 넣었을 때는 수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되시겠죠? 그날부터 한 학생이 특히 한 학생이 얘도 어때요? in particular 특히나 한 학생이 특히 한 학생입니다. 특히 한 학생 one particular 한 학생이 want 뒤에는 또 투부정사를 쓰셔야 돼요.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끝이 났어요. 도와주기 원했어. 어떤 거를 도와주고 싶어? 이러한 것을 도와주고 싶어. 그죠? 도와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with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help with가 하나의 덩어리로 누구 무엇을 도와주다 쓰고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것을 돌봐주다 도와주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그죠? 이때 그의 케어는 당연히 앞에 나왔던 이 펭귄 그 펭귄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을 도와주길 원했다는 거죠. 그죠? 그의 네임, 이 한 학생이라는 친구,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그 학생, 그의 이름은 남자였나요? 그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습니다.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는 디에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디에고는 되게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디에고는 였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포인트죠. 샤이, 수줍음 많은.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줍음 많은 친구가 어떤지를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친구를 우리가 지금 누가 관계대명사라는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수식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로도 바꿀 수 있어? that이라는 친구로도 바꿀 수 있어. 그죠? 그리고 sim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를 동반한다? 동사를 쓰고 싶을 때 to 부정사를 동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누가 들어갔어야 되냐면 and, he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써야 됐었던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는 친구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를 합쳐놓은 거야. 이 친구한테는.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한테는 he가 있는 거거든요. 얘 입장에 생각하면 he가 씬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인대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는 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be frightened. 이 아이의 입장에 생각하면 얘는 느끼는 거니까 이런 거와 같은 동사를 감정의 동사라고 하거든요. 감정의 동사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ing 형태를 붙여주게 되고요. 느끼는 경우에 대해서는 pp형을 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pp형을 쓰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느끼게 된 거죠. 뭐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거야. frightened 끝났어요. 뭐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쓰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림자를 보고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얘를 수줍음 많은 아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네. 그리고 그는 struggle with는 struggle이란 단어는 with라는 전치사와 반드시 같이 쓰이게 되는 자동사예요. 반드시 덩어리로 외우셔야 되고 무엇을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수업에 고군분투하다.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쉼표 뒤에 and를 썼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거거든. 보게 되면은 그들 중에 그 어떤 것 중에 바로 after school activity 방과 후 활동 중에 그 어느 것도 노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any of 이렇게 해서 바꾸실 수 있거든요. any of the after school activity 쓰고 나서 동사를 부정어로 쓰시면 돼요. didn't seem 이렇게. 우리는 뭐로 바꾼 거야? 지금 보다시피 no라는 친구를 any, not으로 바꾼 거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도 같은 문장입니다. 어떤 수업도 seemed to suit, seem 뒤에 아까 뭐 쓴다고 했어요? to 부정사 쓴다고 했죠? seem 뒤에 to 부정사. 그에게 적합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 거죠. 어떠한 방과 후 프로그램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내용 우선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에 대한 내용. 그게 바로 소년과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스토리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누가 등장해? 여기서부터 갑자기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때 아이가 탐이거든요. 필자. 이때부터는 탐이 뭐로 바뀌는 거야? 필자가 바뀌는 거예요. 필자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는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고 이제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냐? 학생 디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에고가 어떤 아이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장 외우셔야 된다면 이 from that day on, from first day that 이 문장 한번 잘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씀이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에고가 샤이한 아이였다. 이 문장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고군분투했다. he struggled. 이렇게 세 문장 정도는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 씀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 얘도 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none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에 관련된 얘는 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죠? 자, 디에고에 대한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디에고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데요. 디에고는 그죠? neither a nor b입니다. neither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뒤에 nor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를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서로 짝이 있는 접속사. 그래서 얘는 A, B 둘 다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이 not의 뜻이 들어가 있고 얘를 그래서 우리가 not이라고 쪼개게 되면 either로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nor도 or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A와 B의 형태는 반드시 같은 형태로 적혀지셔야 돼요. 비동사 뒷자리에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A와 B 둘 다에게는 형용사라는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활동적인 아이도 아니었어. 그지? 럭비 필드에서 그 어느 누구도입니다. nobody죠, nobody. 그 어느 누구도 공을 패스해주지 않아요. 누구누구에게. 그에게요. 그죠? 패스해주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동사. 이 5월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병렬구조. 얘가 두 번째 동사. 그리고 nobody,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어가 다 있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게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그때 except라는 친구가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전치사가 맞긴 합니다.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인데 except가 그렇고 other than이 그렇고요. rather than도 그렇고요. 이런 친구들 오히려 이거 하기보다는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but도 그렇고요. but도 except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뒤에는 투부정사를 쓴대요. 투부정사. 이 전치사에만 좀 유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뒤에 ing 형태의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에 해당이 돼? 예외에 해당이 되는 거라 얘는 to make로 쓰셔야 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도 이 단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죠? 디에고에 대한 설명 계속했어요. 자, 이제는 디에고의 초기 교육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소리 졸리겠는데? 혼자 수업하고 또 선생님들이만 있다 보니까 엄청 또 크게 목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조용히 얘기하는데 막 졸릴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알지? 그래요. 졸지 말아요. 졸지 마요. 졸면 안 돼요. 자, 디에고의 초창기 교육. 이거 앞에는 디에고에 대한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디에고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제는 얘는 디에고의 초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디에고의 초기 교육 그죠? 근데 초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 초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게 되면 초기 교육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오기 전일 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early란 단어 때문에 학교 오기 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디에고가 여기 있어요. 지금 학교에 있잖아요. 이 기숙사 학교에 있는데 이게 시점이 과거인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오기 전에 교육을 받았을 거잖아요. 오기 전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럼 과거보다 이전이죠. 과거보다 이전이니까 우리가 무슨 형태로 쓰게 되냐면 과거 완료의 형태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had 플러스 pp형으로 쓰고 있지. 이렇게. 되시겠죠? 그는 준비를 잘 못했답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조동사에 대한 부정, 이게 대과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얘 뒤에다 납붙여 주셔야 부정어가 돼요. 그리고 얘는 주어가 교육이 주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예요? 이 디에고라는 다른 목적어죠. 그럼 지금 어때? 주어랑 목적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힘쓸 F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잘 못 풀었어. 그리고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얘는 누구를 꾸며주게 되냐면 동사라는 친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의 형태로 적으셔야 돼요.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죠? 어디에서?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을.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prepare A for B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prepare 때문에 for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는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근데 그 삶이라는 거,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이라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또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죠? 준비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어때? 그 영어는 좀 안 됐던 거야. 영어가 좀 한계가 있어요. 영어에 대한 지식이죠. 그의 지식인데 영어에 대한 그의 지식. 지식이 이 덩어리 외우시면 되죠. 그게 한계가 있었고요. 제한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죠. 영어를 못해. 그럼 영어를 하겠니? 안 하겠죠. 얘도 수업 중에 잘 못하는 건 잘 안 하고 싶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대. avoid 뒤에는 보통 명사, 동명사 쓰게 되고 얘는 대화라는 걸 안 하고 싶었대요. 영어 못하니까 사람들이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 자, 그러나 접속사가 역접이죠. 지금 앞에는 다 안 좋아. 학교 생활 싫고 다 싫어. 근데 이 뒤엔 다른 내용일 거야. 그치? 디에고가 좋아하는 거는 디에고는 즐겼습니다. 누구와 즐겼게 됐냐면 바로 후안이란 친구와 같이 지내는 친구 관계를 즐겼대요. 동료죠. 더 컴퍼니. 후안과의 친구, 후안의 친구를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디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앞문장에 대한 얘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정말로요. 즐겼으면 얼마나 더 즐겼는데 보게 되면은 테라스라는 곳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써가지고 장소를 나타내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사 구의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주어일 수가 없어요. 주어는 디에고입니다. 여기에서 디에고는 이렇게 되는 거지. 쉴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즐겼기 때문에 얘는 그곳이 너무나 편안했던 거죠. 그죠? 이 디에고는요, 또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도 있었느냐?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그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관계 대명사라는 친구로 꾸며주고 있으니 얘는 뒤에 대명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없어? 걔는 또한, 이거는 구문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have trouble ing입니다. have trouble ing.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당연히 적응하는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네들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누가 없느냐? 뒷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죠. 동사로 바로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게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뒤에 시작하는 게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얘 뒤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 얘 빼면. 그치? 그래서 불완전한 거야. 되게 적응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를 돌봐주는 거. 후안이라는 펭귄을 돌봐주는 거. 얘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look after, 돌봐주다라는 뜻이죠. 동명사 주어. 후안이라는 애를 도와주는 것은, 그래서 was가 동사가 돼요. 그것은 good for, 좋았습니다. 이 소년들한테는요. 얘네들한테는 좋았어요. 이 소년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학교에서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처음엔 누구? 디에고. 또 누구? 그의 친구들. 그치? 이 둘을 합쳐놓은 거야. 한 명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친구들을 다 합치셔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그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 특이한 것도 하나 발견이 되죠.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feed라는 친구도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사형식 동사로 쓰여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여기가 누구누구에게 사람. 여기에 무엇을 내용. 그래서 그한테 뭐를 줬어요? 물고기를 줬어요. 이때 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앞에 나왔던 후안이죠. 후안. 이 친구를 예로 갖고 있죠. 첫 번째가 fed, 두 번째가 sweep, 그리고 나서 spent,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feed fish, 그죠? swept the terrace, 테라스를 쓸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 그와 함께요. 그도 여전히 후안이고요. 그죠? 디에고의 초창기 교육으로 인해서 디에고가 왜 학교 적응을 못했는지, 그런데도 누구와 좋아하는 시간을 보냈어? 펭귄과 적어야겠죠? 초기 교육으로 인해, 교육 때문에 힘든 학교 생활. 그러나 즐거운
누구로 줄까요? 뒤에 후안과 친구 관계. 여기에 들어가면서 누가 생겨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적응 못한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여기서 그나마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문장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얘는 trouble in ing, have trouble ing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 looking after 이 문장이요. 왜냐하면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 취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장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되겠죠? 자, 어느 날 얘도 이제 어느 날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과거를 쓰셔야 되거든요, 여전히. 물론 이게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뭐 했냐면 내가 필자 탐이죠. 탐이 데려갑니다, 후안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학교 수영장으로 데려가요. 스쿨 스위밍풀. 그죠? 누구랑? 그 소년들이랑. 아까 잘 못 어울리는 친구들 플러스 디에고 곤잘레스, 예스. 이렇게 친구들 데려가요. 후안을 데려갑니다. 여기로 누구와 함께. 그죠? 지금 다 전치사로 연결이 되는 거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을 쓰셔야 돼요. 또 다른 수영하는 아이들. 그래서 얘는 the other라고 쓰고 있죠. 왜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에 수영하는 애들의 숫자가 제한이 딱 되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수영장에.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떠나자마자 우리는 누굴 데려왔냐면 후안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온 거죠? 물로 데리고 온 거야. 그죠? 데리고 왔습니다. bring이죠. to. 어디로? 물로.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여기에 if절을 적었어요. 중요하죠? C라는 동사 뒤에 지금 if라는 문장을 적게 된 겁니다. C라는 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무엇을 보다 라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 목적어가 지금 if절로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고 보는 거죠. 왜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시나요? 이렇게 되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넣어야 되는 자리예요.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왜냐면 I love 김치를 써도 김치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명사라는 자리에 지금 문장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문장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명사의 문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if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간접 의문문의 하나의 형태였던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if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whether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또 뭐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if와 whether 절이라고 단순히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문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문이라는 친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죠. 의문사가 있다라는 거는 Where do you live?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는 거는 Do you have a phone? 뭐 이런 것처럼 바로 do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문사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의문사가 없었던 문장을 지금처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꿔줬던 거야. 이 문장, 의문사가 없는 문장을 우리가 명사의 문장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의문사가 없는 친구들은 이 친구를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if와 whether이라는 친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얘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라서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라서 얘는 whether로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후안이 had been living. 어때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얘네가 수영장을 왔어요. 지금은 어디로 온 거? 수영장으로, 학교 수영장 풀로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죠? 얘네들의 지금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의 문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이덴, 얘네가 수영장을 오기 전까지입니다. 바이덴이, 그죠? 그때 전까지, 수영장을 오기 전까지 몇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자, 봐요. 얘네들이 지금 있는 곳은 수영장이에요. 그죠? 수영장에 있는 것 자체가 과거 시점이죠. 근데 후안이라는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 후안이라는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펭귄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 수영장에 오기까지 있었던 여러 개의 몇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 그치? 이 몇 달이라는 시간은 과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대과거라는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다시피 얘도 어떻게 쓰고 있어? had been이라고 쓰고 있다고요. 대과거. 과거 완료. 근데 과거 완료에 진행형을 썼을 뿐이야. 과거 완료에 진행형을 쓴 거예요. 어쨌든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약간 생동감을 더해주고 그때까지 진행되어진 동작을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 살았냐? 바로 학교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 달 동안에 그때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죠. 자, 그러나 어때요? In all the time이야. 그럼 갑자기 이 all the time은 뭐겠어? 얘가 여기서 살았던 그 몇 달이라는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In all the time.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당연히 얘도 이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색칠된 부분, 그치? 뭐겠어? 얘도 대과거를 썼겠죠. 봐봐요. 이해가 되죠? 절대 뭐 한 적이 없어. 수영을 한 적이 없어. 왜냐면 지금 수영장 오기 전까지 얘가 수영한 거 본 적이 없잖아. 부상을 당했고 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수영을 한 것을 하질 않았어요. 이유를 써주죠. because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친구는 뒤에 문장을 쓰셔야 되거든요. 문장을 써야 돼. 이제 문장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랑 우리가 또 알게 돼야 돼. 견주어 봐야 되냐면 전치사랑 친구랑 또 알아야 돼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쓰게 되는데 얘네들의 차이점 당연히 알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전치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because, of처럼. 그죠? 이렇게 바꿔내면 우리가 찾으실 수 있어야 돼. 같은 뜻이지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쓰일 수 있는 게 다르겠죠. 뒤에 보게 되면 그의 날개가 이렇게 되는 주어. 그리고 had been이라는 동사. 이해되죠? 이 기간, 얘 몇 달보다 이전이겠지. 왜냐면 얘가 지금 있기 전에 다쳤으니까. 그래서 그의 날개가 had been damaged, 손상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날개 입장을 생각을 해봐요. 날개는 지가 아파 부러졌어 이게 아니라 당한 거잖아요. 수동태로 쓰여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절, if절 그리고 시제가 조금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얘 수영장에 간 모습, 그때까지는 수영을 안 했던 뭐 펭귄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괜찮죠? 그래도 빠른가요?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얘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정도로 많이 나올 거라 그런 거 위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이 좀 기네요. 그죠? 이야기니까. 자, 계속해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펭귄이 쳐다봅니다. 쳐다봐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봐 이렇게 부추긴 거죠. 선생님이 펭귄한테. 펭귄이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어디도 봐? 수영장도 봐. 보게 되면은 stare at이 무엇을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다, 그지?
근데 이렇게 endthen을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도 보고 수영장도 보고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처럼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뭐뭐처럼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like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뭐뭐처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가 물어보는 것 같더래. 이런 모습이. 나 한번 보고 불 한번 쳐다보고. 그죠? 아,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것이 바로 물고기들이 오는 곳입니까? 라는 거죠. 얘는 여기에 원래는 there이라는 the place라는 뭐가 선행사, 다시 말해 명사라는 친구가 있었을 거고 장소입니까? 이게 문장이고 그 장소를 꾸며주는 관계부사라는 친구가 뒤에 있었을 거거든요. 관계부사.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겠죠. The place where the fish come from 이렇게 여기 쓰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이 플레이스를 꾸며주는 구조여야 아주 이쁘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관계 부사라는 친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러면은 되게 베스트. 근데 얘는 뭐 한 거냐면 이 명사를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했냐면 너네가 이 where이라는 관계부사를 보는 순간 앞에가 장소가 있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부사를 보고 명사를 아는 그런 상황 내지는 이러한 선행사를 보고 뒤에 어떤 부사가 관계부사가 올지 아는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안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place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 관계부사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오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동무해야 돼. fish라고 썼는데 comes를 쓰지 않았죠. 그죠? 말했지만 fish는 뭐가 단수와 복수가 똑같아요. 단수도 fish고 복수도 fish야. 그치? 그래서 comes를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 마리란 뜻인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자, without 없단 얘기예요. 이런 게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뭐를 해주지 않았어? 추가적인 encouragement, further입니다. further, 더 나아가는 격려를 해주진 않았어요. 격려가 없었어. 얘를 더 뭐 어떻게 잘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encourage, 격려라는 단어를 꾸며주는데 격려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 좀 더 나아간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far라는 친구의 비교급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게 되는데 father 그리고 지금처럼 further의 형태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father 같은 경우는 진짜 눈에 보이는 멀어진 거 그럼 물리적인 것일 때 A를 쓰게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일 때 U를 쓰게 되거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U를 쓰게 된 거야. 격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뛰어든 거예요. 그는 누구겠어요? 후안이죠, 후안. 펭귄.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그의 날개의 한 번의 날개짓. with a single movement. 한 번의 날개짓인데 그의 날개들의 두 쪽이니까 그의 날개들의 한 번의 움직임. 두 날개를 한 번에 휙 이렇게 한 거지. 그것과 함께 그는 날아갑니다. 끝. 그는 날아갑니다. like an arrow 뭐뭐처럼이죠. 전치사요. 활처럼이요. 무엇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로질러서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knock into.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얘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펭귄이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 knock into the wall. 벽이라는 곳에 부딪히게 됩니다. 끝이야. knock into. 부딪히다. 근데 이 벽이 어디 있어요? 반대쪽에 있는 벽인 거죠. 이쪽 말고 반대쪽. 그래서 on the opposite side. 명사라는 친구와 벽이라는 명사잖아요. opposite side, the opposite side라는 명사가 또 있죠. 그죠? 뭐 정확히 따지면 관사, 형용사, 명사이겠지만 이 명사라는 덩어리라고 보게 되면 이 명사 두 개를 연결할 때 둘을 연결할 수 없으니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어는 어쨌든 무엇인가를 붙여줄 때 전치사나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되게 운 좋게도 그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He was not hurt. hurt는 3단 변환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쳐짐을 당하다의 수동태 뜻입니다. 그죠? hurt. 안 다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펭귄이 수영하는 모습, 물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첫 장면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나는 이거는 대과거를 쓰고 있죠. had 플러스 pp. 왜냐면 지금 수영장에 오기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필자가. 내가 이전에 말이야 본 적이 없어. 기회가 없었어. 뭐 할 기회가 없었어? 펭귄을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 어디에 있는 펭귄인데? 물에 있는 펭귄인데. 이거 대과거를 쓰는 단서가 여기 있죠. 이전에 말이야. 수영장 오기 이전에는 말이야. 내가 펭귄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펭귄을 데리고서 봐왔던 모습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회고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에 내가 익숙한 모습은 말이야. be familiar with 뭐에 익숙하다, 친숙하다죠. 내가 익숙한 모습은 되게 이상한 방법이었어. the awkward way. 그래서 이건 한 덩어리로 외우시면 좋고 그냥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내 이상한 방법에 난 익숙해져 있었어. 그죠? 근데 이상한 방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뒤에가 완전해요. 후한, 펭귄이요. walk. 펭귄이 걸었어. 후한이 걸었어. 어디를? 땅 위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세 걸리는 거야. 이상한 방법, 어떤 이상한 방법인데? 펭귄인데 땅을 걷고 있는 거야. 그 이상한 방법에 난 익숙해져 있었다고. 왜냐면 다쳤기 때문에 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위치로 바꾸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얘는 왜 이런 거냐면 얘는 여러모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way 같은 게 방법이라는 명사거든. 그치? 이 명사 뒤에 어떠한 관계 부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꾸며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how를 적거든요. 그런데 얘는 성질이 되게 고약해. 혼자 뭘 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부사 how만 유일하게 관계부사 중에서 얘네 둘을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얘만 쓰던가 얘만 써야 돼. 그래서 얘는 더 way가 있기 때문에 얘를 못 썼던 거거든요. 대신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방법에 대한 똑같은 설명을 해주는 동격의 접속사예요. 접속사 대시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죠? 원래 관계부사라는 그 친구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in which 이러한 방식 속에서요. 이렇게 뭐 by which 이런 전치사를 써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방식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보게 되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경외심, in o, 경외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능이 부사인 거야. 그래서 앞에 경외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는 what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죠? 얘는 그래서 굳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찝어줘야 되는 문장들이 있다면 그리고 요 문장 그죠? where이 있는 문장 stare at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쓰여야 되는 요거 때문에 얘는 외우셔야 되고 얘는 where이라는 게 관계부사고 fish가 복수로 쓰여질 수 있는 거 요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시험지에 학교들이 좀 많이 내요. 내가 익숙하다. I'm familiar with. 이 way 뒤에 how를 못 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요거 요 세 개 정도는 여기서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는 네 수영하는 장면들을 계속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 자, use only a stroke or two. 한 번, 두 번의 스트로크를 사용한 모습. 갑자기 ing 썼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이라는 친구는 설명하면은 좀 복잡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분사 구문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가 이런 거거든. 뭐 when이라던가 as라던가 이런 게 부사절 접속사고요. 얘네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야 되는 문장이었어. 그래요. 이렇게 문장 앞에다 붙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려고 얘를 제껴. 그리고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면 얘도 제껴요. 처음 만나는 동사를 ing로 바꾸는 것이 분사 구문이거든. 간단하게 만들려고 한 도구인 거야. 얘도 그러면 using이라는 걸 썼으면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이거 using 쓸래, used 쓸래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아까 뭐가 없어졌어요? 주어가 똑같으니까 날렸잖아. 그치? 그럼 문장의 주어를 넣어보면 돼요. 여기 앞에 he를. 그가 사용을 했으면은 ing. 얘가 하는 능동이면 ing고 얘가 당하는 수동이면 ppng야. pp야. 어때요? 그 펭귄이 지가 한 거잖아. 스트로크를 지가 쓴 거잖아요. 발을 한번 저은 걸 지가 한 거잖아. 그래서 ing를 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날아갑니다. 끝났어. 아까도 봤지만 fly라는 동사는요. 일형식 동사예요. 얘로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럼 뒤에 어떠어떠한 걸로 뭔가 내용을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써야 돼요. 그지? 속도를 붙일 때 s를 써요. 엄청난 속도로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그죠? 여기에서 저기까지야. 여기서 저기까지 전치사 from to죠. 이렇게 from to가 여기 있어요. 한쪽 끝에서 말이야. 반대쪽 끝으로 이렇게 쓰고 싶은 거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략된 게 뭔지 알겠지? 여기 the other 뒤에 and가 생략되어 있고 and of the 풀이 생략되어 있어. 그죠? the other 뒤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에 있으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라서 the other라고 쓴 겁니다. 4번, 8번 네 가지인데 왜 the other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수영장 여기에서 저기. 우리 보통 수영을 하면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날아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the other 뒤에 생략된 게 이 부분이 생략된 거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from to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one 반대쪽 the other 두 쪽이니까요. 그래서 the other가 포인트입니다. 계속 반복 말씀드려요. 끝났어요. 어쨌든 문장의 주어는 그는 날아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끝이야. 또 갑자기 뭐가 나와요? ing가 나와요. ing 뭐라고 배웠어? 분사 구문이요. 분사 구문 이렇게 막 붙여야 돼. 그래서 문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막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넣어보시면 되죠. 그가 도는 겁니다. 지가 도는 거야. 맞지? 지가 돌리잖아. 어떻게? 빠르게. 뭐 하기 전에요. before는 뭐뭐 전에야. 이런 거를 밑줄을 그어드리는 이유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일치불일치 나올 때 놓치지 말라고. 빨리 돌아요. 이런 사이드들에게 닿기 전에. 안 닿았다는 얘기죠. 닿기 전에 빨리 돌았으니까. 전치사, 이게 그냥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ing의 동명사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분사 구문이 아까 접속사, 주어, 동사라고 했는데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남겨둘 수도 있거든요. 남겨뒀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되게 복잡한 건 거두절미하고 얘가 왜 ing냐라고 생각을 했을 땐 전치사 뒤에 ing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것은 되게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지금 얘가 속도로 막 날아가고 난리 쳤잖아. 그치? 얘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요. 놀라움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놀라움을 주네요. 그것은 놀라움을 주는. 그래서 ing를 쓰고 있어요.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 수가 있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예요. 무엇을? 목적어 자리인데 우리가 지금 뭘 쓰겠다는 거 how를 보는 순간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겠다는 거를 생각하셔야겠죠. 어떻게 의문사 how much 얼마나 그가 즐기고 있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거는 뭐가 돼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상태. 얘가 여기 또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펭귄이 자기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은 주어,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라고 쓰지 않고 제기대명사라는 친구를 써줍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셀프를 쓰게 되죠. 되죠? 와우 와우. 그 소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끝났어요. 소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as though라는 친구는 접속사입니다. as though. 접속사고요. 얘는 무엇으로도 쓸 수 있어? as 똑같이 as if로도 쓸 수 있어요. 걔네들이 watching,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소년들이겠죠. 이때는. 그 소년들이 어떻게 쓸까요? 네모? 그 소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요? firework display.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얘네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쓰여져 있죠? 자, after a while 어느 정도 뒤에 디에고가 came over 왔어요. 학생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어요? quietly, 조용하게 물어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를 써야죠. 동사 수식 부사가. Can I swim too? 저도 수영을 해도 될까요? 어스토니시, 놀라다라는 서프라이즈 같은 감정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동사예요. 감정의 동사, 감정의 동사. 감정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어가 느끼는 건지 받는 건지, 주는 건지 받는 건지. 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PP. 얘는 줬죠. ING. 감정의 동사는 시험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는 당연히 내가 아닌 그예요. 그는 당연히 디에고겠죠. 이 디에고란 아이가 이 디에고란 아이가 절대 간 적이 없었어. 끝났어요. had never gone. 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이전에 대한 거. 얘도 마찬가지. 내가 여태까지 디에고를 만나오면서 얘가 간 거를 본 적이 없었어. 이게 된 거죠. 어디 근처를? 수영장 근처입니다. 이전에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before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대과거 쓴 거네. 그죠? 나는요. 확신을 못해요. 확신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에 해당되는 무엇을 명사의 자리죠. 그래서 if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럼 whether로도 바꾸실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확실 못한 거잖아.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로는 쓸 수 없어요. 대시라는 친구로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if, whether 문제를 낼 때 간혹 if, whether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수로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수로 바꿔놓으면 잘 못 찾습니다. 왜냐면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하거든.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아까 뭐를 만들었어? 의문문을 변형시킨 거예요. 맞죠? 얘는 그냥 문장이야. 마침표 문장. 둘은 차이는 이거예요. 의문문이었느냐, 마침표 문장이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얘는 의문문 왜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 얘는 불확실한 거. 얘는 마침표. 확실한 거죠. 둘의 차이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불확실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수영할 수 있을까? 못할까? 확신하지 못해요. 확신했으면 대수 썼겠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가웠고 이제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물이 차가웠고 물이 차갑단다. 그리고 점점 늦어지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면 밤이 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 시간 앞에 쓰는 비인칭 주어고요. 그리고 get이라는 친구 뒤에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쓰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다라는 become의 뜻이 돼요. 점점 늦어지고 있어. 이런 뜻이 된 거죠. 너 확신하니? 무엇을 확신해? 너가 들어가고 싶은 거를 확신하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내가 물었어요. 얘는 위치가 자유로워요. 목적어는
도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요. 좋단다. 내가 말하죠. 그렇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be quick. 명령문입니다. 서두르렴. 명령문이고요. quick이라는 친구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뭐 붙여준 거야? 비동사 붙여준 거예요.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 앞에는 동사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be를 쓰면 되니까. 되시겠죠? 문장이 다 못할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거 해놓고 올릴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서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너희들도 1차로 먼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차 올라오는 거 보고 또 1과 마무리하고, 그래서 1과 마무리하고 2과 마무리하고 우리 좀 같이 정리를 해가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관리를 또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꼼꼼하게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